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진에어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의 합병이 일본에 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해가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, 그리고 이 메가 LCC가 탄생하는 게 어떠한 과정이고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0.15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러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4거래일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좀 더 추세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현재는 이 11선이 보시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11선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선을 돌파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 61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,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앞에 61선에서 좀 지지받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61선에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좀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나 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진에어가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냐라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일단 일본에 대해서 합병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승인 받고, 이 미국과 유럽 승인이 먼저죠. 이 유럽 승인 2월 14일까지라서 이 유럽 승인이 잘 나올 수 있을지, 합병이 잘 될 수 있을지, 그리고 나서 이 미국에 대한 합병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진행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합병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메가 LCC의 탄생이겠죠. 이 진에어와 에어부산, 에어서울 세 가지의 이 LCC들이 합치면서 이렇게 좀 큰 규모의 메가 LCC가 탄생하게 된다는데, 여기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대한항공이 일본에서 좀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일본 심사를 통과했고 이제 유럽과 미국만 남았다고 하는데요.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일본의 승인을 받으면서 12개국의 승인이 완료됐고 앞으로 2개국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 좀 우려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이렇게 뭐 합병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증가나 경쟁 제한 우려 이런 게 있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, 이런 뭐 한국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BSA 이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 계약 체결을 맺으면서 조금 잘 해결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승인이겠는데요. 이 대한항공이 일본 경쟁 당국의 이 기업 경영 승인 결정이 필수 신고 국가 승인보다 좀 의미가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, 이 일본의 경우 이 대한민국과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서 이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이런 첨예한 사례도 이 기업 경영을 승인한 만큼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. EU와 미국의 승인 결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완료된다고 한다면 이 진해가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합병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의 이제 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바로 메가 LCC겠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합병에 대해서 완료되면 이렇게 당초 예정된 LCC들의 통합의 작업도 좀 본격화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두 회사,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LCC인 이 진에어, 그리고 이 에어부산, 이 에어서울, 이 세 가지 회사에 다 모이면서 자산이 2조 원 규모인 메가 LCC가 좀 탄생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저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3사가 가진 노선이 대부분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3사의 통합이 과연 좀
1 플러스 1 플러스 1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,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진정한 외형 확대와 이런 실속 있는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정에서 좀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표고드가 이제 진에어, 에어서울, 그리고 에어부산이 갖고 있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노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보유한 노선은 모두 118개입니다. 이 중복 노선 포함이죠. 중복 노선 포함해서 118개고, 이 중에 3사 중복 노선은 인천발 도쿄, 그리고 김포발 제주와 제주발 김포 노선 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거를 제가 3사별로 본다고 한다면 전체 이 58개 노선 중에 15개의 노선이 진에어가 좀 겹친다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11개, 그리고 에어부산은 11개. 이 3사별로 본다고 한다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58개 노선 중에 15개 노선을 좀 겹치고,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11개 중 7개, 이 에어부산은 11개의 노선을 좀 겹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비중상으로는 진에어가 이 겹치는 노선이 크게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, 이런 일치하지 않은 노선은 대부분 국내선으로 이 청주나 뭐 광주, 원주, 군산 등 출발지로 하고 있어서 이 수익 노선으로 보긴 힘들고요. 이 반대로 인천발이든 부산발이든 좀 인기가 많은 일본 노선은 대부분 일치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선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이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크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추가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재수는 진에어가 27대, 그리고 에어부산 21대, 에어서울 6대로 총 이 54대가 되고요. 총 직원 수는 3,600명입니다. 이 직원 수만 놓고 본다면 54개 노선에서 30대의 기재로 이 1239명의 직원을 보유한 TA항공의 3배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제주항공보다도 훨씬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선 통합 등 이런 제조명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원 조정이 좀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. 이 통합의 목적 자체가 효율성인 만큼 이 외형에 걸맞는 수익성을 내기 위해선 노선 정리, 그리고 인원 재조정을 좀 불가피하겠다,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,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앞으로 이 인력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있다, 좀 이 메가 LCC로 통합이 되기 위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,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제 미국에 대한 승인, 그리고 유럽에 대한 승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. 이 또한 메가 LCC가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우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일본 승인, 그리고 향후 메가 LCC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